순수 전기차 1호인 아이오닉 5 공개된 정보를 보고 실망하셨다고요? 하지만 아직 실망하기엔 좀 이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국내 미공개된 내용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순수 전기차 1호인 아이오닉 5가 공개가 되었죠. 사전 계약도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판 전기차인 아이오닉 5가 한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대표했던 어쩌면 테슬라와 어떤 경쟁을 펼쳐나가게 될지 이 부분이 무척 궁금해지네요. 디자인은 이전부터 공개가 되었고 사전 계약도 시작이 되었지만 정작 실질적인 구매자를 위한 세부적인 정보는 아쉽게도 찾아보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영상에서 이러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잠시 리마인드 차원에서 짧게 알려드리면요. 엔진룸 덮개를 열면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됩니다. 선택 품목인 H트랙을 선택하면 전륜 구동 모터가 추가되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인 24리터의 공간을 제공하게 되는데 기본 차량인 2륜, 후륜에서는 57리터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차량에서 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전기차에서 작은 트렁크 공간이 엔진룸 쪽에 하나 더 생긴 것이죠. 아이오닉 5의 장점은 운전석과 조석 모두에 편한 공간을 제공하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제공하는데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선 선택 분목에서 컴포트 2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혼자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컴포트 1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네요. 4인 위주의 가족이라면 2열에도 편의 기능이 제공되는 편이 훨씬 좋죠. 아이들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후속 승객, 알림, 별것 아닌 내용이지만 사용해보면 정말 편리한 수동식 커튼은 컴포트 플러스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전 좌석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시트 메모리 시스템은 컴포트 2와 컴포트 플러스에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1열 시트는 140mm까지 앞뒤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알려드렸고요. 2열 시트의 경우 135mm까지 앞뒤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은 아이오닉 5 전기차만의 차별성이죠. 사전 계약이 시작되었는데 미공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운전석부터 보시죠.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은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로 하나로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테슬라는 세로 타입, 그리고 아이오닉 5는 가로 타입인데요. 테슬라는 계기판이 인포테인먼트에 통합된 형태로 제공되죠. 취향에 따라서 이 부분이 불편할 수 있고요. 익숙해진다면 또 편리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는 12.3인치가 제공되는데 정말 큰 사이즈죠. 수입차를 포함해서 대형급 차량에서도 이 정도의 사이즈를 만나기 힘든데요. 투싼만한 차량인 아이오닉 5에 12.3인치의 시원한 화면이 제공된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새로운 전기차 시대에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은 전기차 콘텐츠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부분이고요. OTA와 같은 업데이트 기능을 현대차 그룹이 얼마나 빠르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OTA 기능은 전기차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테슬라만의 장점이기도 하죠. 인포테인먼트 메뉴에는 전용 메뉴인 EV를 볼 수가 있고요. 현대차 라이브 메뉴도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부분이 가장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충전 관련 메뉴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 관련 스케줄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 인프라가 아직까지 좀 귀한 환경이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부분이 있는데 충전 덮개를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기존 내연기관 시대의 차량과 달리 눌러서 열리는 방식이 아닌 전동식으로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에 원가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요. 굳이 전동식까지 필요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제공되지 않지만 전기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대중화된다면 지금처럼 사람이 직접 충전 포트를 연결해서 충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버튼이나 리모컨에 새롭게 제공된 바로 이 버튼이죠. 누르게 되면 충전 덮개가 열리게 될 것 같은데 자동 충전 기능을 대비해서 전동식 덮개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공조기 쪽 디자인입니다. 슬림한 디자인으로 GV70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반영한 것 같은데요. GV70을 시승해보면 이 부분 무척 편리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이오닉 5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만의 새로움을 느끼기 좀 힘든 그런 디자인이지만 추후에 출시될 아이오닉 6, 아이오닉 7을 고려했을 때 적당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들 우측에는 컬럼식 기아를 볼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이 궁금했는데 로터리 방식으로 위로 돌리면 전진,
아래 방향으로 돌리면 후진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킹 기능을 제공합니다. 단순하지만 혼동을 주지 않는 직관적인 조작 방식이 적용되었는데요. 항상 운전자가 스티어링 위에 손을 올려놓고 운전을 한다는 점에서 가까운 위치에 기어가 제공된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방식을 아이오닉 5에 채택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센터 패시아 아래에 위치했던 기어 콘솔 공간을 줄이기 위한 방식이었겠죠. 개인적으로 공간도 없고요. 버튼식 방식보다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은 처음엔 좀 다소 어색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고요. 컬럼식 기아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스티어링 바로 아래에는 시프트 패드를 볼 수 있죠. 내연기관 시대에는 기어를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기능이 사용이 되었는데 전기차에서는 회생 제동의 범위를 설정하는 역할을 제공합니다. 계기판 화면에서 이 부분에 회생 제동의 설정 범위가 표시됩니다. 1열과 2열의 경쟁력은 지난 일부 영상으로 세부적으로 알려드렸죠. 트렁크 공간의 경쟁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소 20인치 이상의 캐리어백 3개가 수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법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네요. 길이가 긴 디럭스 타입 유모차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5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형차급 아래에서 특히 세단의 경우라면 디럭스 타입 유모차를 수납하기 좀 불편한 경우를 볼 수 있었죠. 골프백 3개 이상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트렁크 공간의 적재 용량은 유럽식 VDA 기준으로 531리터입니다. 미국식 SAE 기준으로는 770리터이고요. 531리터는 1열과 2열을 충분히 사용한다는 공간면에서 이 정도 용량을 뽑아낸 점은 경쟁력이 있어 보이네요. 소형 SUV 시장을 섰거나 셀토스의 트렁크 용량이 498리터이고요. 투싼이나 구형 산타페가 600m 초반대인데요. SUV가 아닌 해치백 스타일의 아이오닉 5가 이 정도 공간이라면 괜찮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테슬라 모델 3가 425리터죠. 모델 Y의 경우 트렁크 공간만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공식 자료가 나온다면 이 부분도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수출을 고려한 차량이라서 트레일러 모드가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 공개된 사전 계약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찾아볼 수 없죠. 아이오닉5가 유럽을 공략해서 만든 차량이라서 해외에 공개된 자료에서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요. 국내 팰리세이드에서도 트레일러 패키지가 제공되기 때문에 아이오닉5에서도 추후에 스탠다드 모델 등이 출시가 된다면 이런 기능은 당연히 선보일 것 같습니다. 트레일러 모드는 견인해야 하는 하중에 따라서 수동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오토 모드도 제공됩니다. 배터리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기차와 정말 잘 어울리는 기능이죠. 한편으로는 배터리 전력이 빠르게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거리 이동 시 충전 인프라 부분이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V2V 기술도 있고요. 이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아이오닉5에는 총 12개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 6개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면부에도 6개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총 12개의 센서를 통해서 운전자 보조 기능, 충돌 방지 보조 기능, 주차 보조 기능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센서를 통해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평행 주차와 대각선 주차 모드를 제공합니다. 아이오닉5에 제공될 새로운 디자인의 스마트 키입니다.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포함해서 총 7개의 기능 버튼이 제공됩니다. 소나타에서 처음 선보인 디자인의 스마트 키는 전기차인 아이오닉5에선 1개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주유 덮개를 열고 닫는 기능이 변경되었습니다. 출시 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44인치 AR 증강 현실 기능이 제공되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제공되는 것 같은데요. 출시 전부터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 최근 국내 매체에서는 이 부분이 루머다 이렇게 표현하는 매체까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전면창에 나타나는 화면의 크기가 44인치가 아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내비 정보를 보여주는 가상의 이미지가 반영된 면적이 즉 44인치입니다. 벤츠 S클래스와 같은 차량을 보면요 77인치로 표기해 있는데요. 44인치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상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그리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차량에서 제공하는 방향지등을 작동하면 차선을 변경해주는 HDA2 기술이 아이오닉5에 제공됩니다. 이 기능을 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사용해보니까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는 그런 기능이라서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하시면 시승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꼭 필요하다면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기판에는 외부 상황을 카메라로 보여주는 후측방 모니터 기능이 제공됩니다. 악천후 상황에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도 익숙해진다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분 만에 80%를 충전하는 기술을 초급속 충전이라고 하는데 구간이 발표가 되지 않았죠. 내용을 보니 10%부터 80%의 구간이네요. 충분한 예열이 되고 배터리가 급속 충전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전기차에서는 시작 구간이 중요한데요. 10% 구간이라면 예열을 시작하는 기술도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5분 만에 100km를 충전하는 기술은 어쩌면 내연기관과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초급속 충전기가 흔하게 보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출퇴근 시에 가볍게 5분 정도를 충전하고 귀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전동 방식의 주유구 덮개가 제공된 것이 아닐까요? 카페이 기술이 이미 선보였죠. 주유소의 정해진 공간에 5분만 주차를 하면 굳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충전이 가능해지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 예상이고요.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5분 충전이 18분 급속 충전보다도 유용한 세상이 빨리 오길 기대해 봅니다. 사전 계약이 시작이 되었는데 세부적인 정보가 없다 보니 해외 채널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다 보니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좀 길어졌네요. 마지막으로 전기차의 핵심인 충전 기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400V 기존 급속 충전기를 이용해서 800V로 충전하는 기술이 제공되는데, 이러한 기술의 핵심은 리어의 인버터입니다. 800V로 승합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요.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동일하게 400V 충전기에서도 18분 만에 80%까지 제공이 될지, 아니면 기존의 400V 시스템보다 조금 더 빠르게 충전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실제 차량에 나오고 직접 충전을 진행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급속 충전기의 경우 신식 건물이나 대형 건물, 즉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제조사가 제시한 수치와 비슷한 시간이 걸리지만, 노후된 건물의 경우라면 충전 속도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외에 설치된 경우라면 추운 날씨에 영향을 받게 되죠. 새로운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외부 기기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V2L 기술이 제공됩니다. 아이오닉5 플랫폼인 EGMP가 공개가 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기능인데요. 저는 사실 V2L 기술이 가장 충격적이고 신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공될지 궁금했는데요. 충전 포트 쪽을 보시면 220V 전원선을 바로 연결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만약 여기에 멀티탭을 연결한다면 프로젝터, 커피 머신, 스피커, 선풍기, 이동식 에어컨, 조명 등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적한 오지를 찾아서 나만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다이스, 블루투스 스피커, 모든 기술이 휴대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과 함께 집에서 외부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V2L 기술은 어쩌면 집안에만 존재할 수 있었던 커다란 기기들까지도 외부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제는 일부러 캠핑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V2L 기술을 이용한다면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2L 기술과 함께 차량 대 차량을 충전하는 V2V 기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ehicle to Vehicle이죠. 내연기관 시대에 상상하기 힘들었던 주 전력을 공유하는 이런 기술은 배터리가 소진된 차량을 도로나 길거리에서 본다면요, 아이오닉5로 훈훈함을 나눠줄 수 있는 좋은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 중심에서 전기차 시대에는 감성까지 전달할 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충전 상황을 실내 인포테인먼트를 통해서 실시간 확인하는 기능이 당연히 제공되고요. 또한 외부에서는 스피커를 통해서 충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유구 쪽은 인디케이터가 제공돼서 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죠. 현대차의 공식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정보를 지난 1부와 2부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노가다를 많이 한 자료인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아이오닉5의 실차를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 전기차 1호인 아이오닉5의 시승 영상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딱딱한 용어보다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알려드리기 위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승기도 내연기관 차량과 어떤 점이 다른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하시면 전기차 소식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